두 번째, 식품 포장 시간입니다. 가공식품은 우리의 식탁에 그냥 한 번에 뚝딱 올라오는 게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데요. 먼저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수 축산물을 수확하고 저장한 후에 이를 식품 제조업체에서 구매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가공된 식품을 마트나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러한 유통업체에서 구입을 하여서 그들의 업장에 저장하고 진열한다면 이것을 각각의 가정에서 구입하여 가정의 기호에 맞게 재조리하고 보관하는 이러한 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식탁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료가 식탁에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최근에는 식품 포장 그리고 식품 안정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234쪽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의 가공식품들이 나와 있고 또 그 각각 식품만의 다양한 포장 방법 그리고 패키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품의 포장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이는 먼저 기능적인 측면과 또 정보 전달의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식품의 운송 과정에서 보존성을 높이고 또 편의성과 보호성을 부여하여 알맞은 재료나 용기를 사용하여 식품에 적절히 처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마트에서 음식 살 때, 가공식품 살 때 이러한 칼로리나 성분표 등을 보고 사나요? 이처럼 최근에는 원료, 원산지, 제조원 이런 것이 표시된 식품 표시와 칼로리, 나트륨 함량이 표시된 영양 표시라는 것이 포장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식품 포장은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여서 그들이 식품을 선택하고 골라 먹을 수 있게 하는 정보 전달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포장의 종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포장은 크게 진공 포장, 가스 치환 포장, 그리고 레토르트 살균 포장, 묵은 포장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진공 포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포장은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에 물건을 감싸고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여서 포장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플라스틱 필름에 물건을 감싸서 산소를 완전히 탈기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 필름이 식품에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공기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제품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저장이나 운반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필름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쉽게 옮기고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포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산소가 빠지면서 식품 원료 외형에 변형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분말 식품의 경우에는
날아서 흩어진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진공포장에는 노즐식 진공포장과 챔버식 진공포장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노즐식 진공포장은 그 플라스틱 필름 안에 이러한 긴 노즐을 삽입을 하여 그 전에 플라스틱 필름에 가공한 식품을 넣고 긴 노즐을 삽입을 하여서 산소를 빼는 방식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로스 햄 종류를 진공 포장할 때 노즐식 진공 포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챔버식은 식품 공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조그마한 그림이긴 한데 이 기계가 보이죠? 진공 포장하는 기계. 이 챔버 기계에서 탈기와 포장이 동시에 되어서 밀봉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다음으로 가스 치안을 보겠습니다. 가스 치안은 진공 포장의 단점인 외관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그러한 방식인데요. 먼저 탈기를 한 다음에, 탈기라는 것은 산소를 빼는 거죠. 탈기를 한 다음에 질소, 탄산가스, 산소 등의 공기 조성을 식품의 종류와 원하는 저장 수명에 맞게 일정 비율로 조절하여서 주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식품의 색상이나 향기를 유지하고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충전이 되고, 곰팡이나 세균의 발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어묵이나 카스테라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의 혼합이, 그리고 정육이나 생선 가공식품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혼합가스가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가스 치안 포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과자를 산 게 아니라 질소를 사니 과자가 왔다, 이러한 말이 있죠. 그것처럼 이런 과자 포장이나 어묵 포장이나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리고 빵집에 가면은 있는 카스테라, 이런 것들이 모두 가스 치안 포장을 이용한 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스 치안 포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저온 유통과 결합을 하면 유통기한을 2배 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레토르트 살균 포장입니다. 레토르트 살균 포장은 쉽게 말해서 3분 카레, 3분 짜장을 떠올리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레토르트 포장은 통조림 캔 포장의 대체 방법으로 개발된 포장 방법이고요. 적을까요? 통조림 캔 포장 대체 방법이고요.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나 적층 파우치에 또는 기타 용기에 조리한 식품을 충진하고 제조하고 가공하거나 밀봉하여서 가압, 살균, 멸균한 것이라고 길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고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조금 더 쉽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다면요. 먼저
재료가 준비가 되면 이것을 식품 가공업체에서 조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조리 과정 후에 파우치를 충전하여 여기에 이 조리한 식품을 넣는데요. 보통 레토르트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뭐 카레나 뭐 짜장, 요새는 어묵국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건더기가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균일한 포장을 위해서 건더기인 고형물을 먼저 파우치 밑에 부분에 투입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액을 투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우치에 조리된 식품을 넣은 다음에 완전한 밀봉 봉합을 한 후에 110에서 120도에서 10분에서 40분간 가압 살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급속한 냉각 과정을 거쳐 미생물 검사를 하고 그리고 포장되어 최종적인 레토르트 식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포장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분 카레의 포장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얇은 필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4가지의 재료가 합해진 아주 정밀한 그러한 포장지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바깥쪽의 외층은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내용물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열이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이나 충격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고 인쇄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 적합한 플라스틱 필름은 폴리에스테르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바로 안쪽은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는데요. 알루미늄 호일은 빛, 수분, 산소에 의한 차단성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멍이 생기지 않고 탄성을 주기 위해서 나일론을 사용하고요. 탄성을 주기 위해서 가장 안쪽인 식품과 접촉하는 곳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필름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강한 열 접착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리된 뜨거운 식품을 파우치에 넣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필름이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는 편의성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층인 알루미늄 호일 대신에 EVOH라는 에틸렌, 비닐, 알코올, 공중화합물, EVOH라는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레토르트 살균 포장법의 장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통조림 캔 포장의 대체 방법이기 때문에 캔 포장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고 또 조리 시간이 짧고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도 데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색과 풍미가 거의 변하지 않고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얇은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쉽게 파손될 수가 있고요. 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투명하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포장을 보겠습니다. 묵은 포장을 한 식품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멸균 팩 있죠? 우유나 주스류 같은 멸균 팩에 든 제품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외에 요즘은 햇반 이런 것들도
무균 포장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균 포장이란 무균의 환경에서 미리 살균한 용기에 충전하고 밀봉하여 저장성이 연장된 제품을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균의 환경이란 것은 식중독균이나 병원균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상온에서 유통할 경우에도 부패나 미생물에 의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우유, 주스류, 햇반 등은 다들 이렇게 상온에서 유통이 되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연결지어서 무균 포장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식품 포장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식품 안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